출생 미신고, 이른바 유령 영화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에서는 38건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은평구가 지역 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주택조합 9곳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추진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 등입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우리 지역 이슈. 최근 한 달 동안 은평에서는 사랑벌레 등 벌레 대처법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의정 브리핑. 박성도 은평구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박 의원은 녹번동, 응암 1동에 시급한 현안으로 불광천 산책로 야간 조명 개선을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서울에서도 수십 건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수사 의뢰 등을 통보한 사건이 모두 3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8건 중 24건은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4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24건이 베이비박스 유기로 나타났습니다. 신체, 정서적 학대 방임은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은 2건, 기타는 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평구가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부지를 확보하고 집을 짓는 사업인데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토지부터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업무 대행비 횡령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연신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8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추진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 자금 조달 대비 토지 매입 비율이 저조한 사업장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는 해당 추진위원회에 전달되며 결과를 통보받은 추진위원회는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남호 아나운서, 네. 최근에 은평 지역의 우리 소식들 중에 유독 좀 기억에 남는 이슈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역의 축제 행사들도 좀 기억이 남는데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벌레 있잖아요. 그쵸. 사랑벌레 소식을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인지 은평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에도 역시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빅데이터로 보는 은평 이슈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은평 지역 주요 키워드입니다. 여러 키워드 가운데 방역이 눈에 띄는데요. 관련 기사로는 사랑벌레 등 벌레 대처법과 은평구가 사용한 코로나19 방역 소독제에 대한 은평구 의원의 문제 제기 내용 등이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이어 올해도 사랑벌레가 대거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날파리처럼 때로 나타나 몸에 붙거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은평구에서만 방역을 해달라는 등 관련 민원이 100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랑벌레가 해충을 잡아먹는 익충이라 무분별한 방역을 지향하는 분위기. 이렇다 보니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대처 방안에 대한 기사가 높은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이슈는 은평구 의회에서 떠올랐습니다. 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이 은평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사용한 소독제의 성분과 사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호흡기 등에 치명적일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소독제를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평구는 안전성 검증은 환경부 소관으로 구에서는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여러 언론에서 다룬 독성 소독제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재개발 이슈가 있는 혁신파크, 부동산, 분양 등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연일 화제입니다. 특히나 이런 대책이 소위 학군지 집값에도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공정주택포럼의 서진영 공동대표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 교수님 먼저 이 초고난도 문항 배제, 공정수능 등의 이런 정부 정책이 목동 등의 학군지 집값에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집값의 경우에는 이 교육 수요에 의한 이 학군의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교육 수요에 의한 아파트 가격에 또는 이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나왔을 때 학군지의 전세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그러면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학원과의 집값들은 보통 전세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학원과의 이 전세 수요가 집중되는 2월이나 8월의 경우에는 집값이 전세값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이 학원의 수요가 감소해서 전세가에도 어느 정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경기도 신도시로 몰리게 되면서 기존의 목동이나 대치동 등 학군지의 명성이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학군으로 진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교육열에 의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도 학원가의 일정 부분의 전세 수요나 매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집값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영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겸 경인여대 교수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은평구 녹번동 응암 1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도 의원은 불광천 산책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다양한 이슈를 구의원을 통해 알아보는 의정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은평구 녹번동과 응암 1동의 박성도 의원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1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가니까 가는 동안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 간에도 상호간에서 서로 돈독하게 우리 그 의정도 제가 들어와서 많은 걸 좀 배우기도 했고 소통한 점이 너무 적었더라고요. 이제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앞으로 주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저는 평상시마다 모든 은평구 시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크게 느낀 게 어디냐면은 우리 재난 구호 물품을 제가 한번 검사를 갔었어요. 갔더니 은평예술회관 지하 2층에다가 재워놨더니 가봤더니 온 곰팡이 난 곳에다 보관을 해놨더라고. 그 지적을 했어요. 대림시장 어린이 그 보호센터도 가봤더니 평상시에는 애기들이 없어요. 너무 관리 소홀도 그렇고 홍보도 덜 돼 있고 지금 또 시장에 우리 나오신 분들이 애기를 데리고 오지가 않잖아요. 그 시설도 너무 미비하고 또 불광천
그러면 이제 이곳이 예. 은평 주민들에게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진짜 우리 은평 구민에 대해서 허파와 같은 곳이에요. 걷고 달리고 뛰고 우리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운동할 곳이라고는 이 불광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여기는 생태계도 너무 지금 개구리 소리도 하나 안 나요. 개우 나는 건 지금 물소리 하나밖에 안 돼. 개천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우리 주민한테 진짜 많은 다양한 식물도 좀 심어서 이 철마다 바뀌면서 꽃이 피는 아름다운 그런 개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위성도시 창릉신도시가 들어서면은 교통량이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 개천이 완공이 되더라도 우리 기습폭우로 인해서 북한산에서 폭우가 쏟아질 경우 거기를 걷던 사람들이 우리 주민이 엄청 위험한 위기에도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광천을 걷고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야간에 지금 걷고 싶으면 우리 불광천이 서대문구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명시설이 지금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가로등 자체가 나무 숲속에 가려져 가지고 밤에 걷기가 위험하다고 조명을 좀 밝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지금 지수과에서 부탁을 해서 조명을 좀 밝게 요구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진짜 짧게 금방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고요. 제가 앞으로는 우리 구의정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모든 공공 이익을 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녹번동과 응암일동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는 열심히 소통하면서 참여하고 같이 봉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학년도 수시 분석과 지원 전략, 주요 대학 수시 모집 요강, 합격 사례 분석 결과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10일부터 양천구청 통합 예약 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돕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67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18세 이상 서울 시민인데요. 지원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융자 기간은 최대 10년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융자 지원은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